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현동수입니다. 자, 힘겨울 때마다 힘이 되는 존재가 있죠. 바로 가족인데요. 여기 가족을 위한 마음 하나로 창업 정글에 뛰어든 사나이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제 곁엔 가족보다 더 진한 정을 전해줄 강영재 멘토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릿지스퀘어 강영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어떻게 그 멘토님으로서 오늘 나오셨는데요. 가족 같은 어떤 멘토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이죠. 저 역시도 창업을 해보고 실패도 해봤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사업할 때만 해도 그 어떤 멘토 제도가 많이 있지 않아서 네. 누구 도움을 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가족이나 선배들한테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똑같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또 이해를 한다면 사실 실패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또 실패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유가 예.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망하는 이유요. 일단은 그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본질은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자금이 없어서 뭐 이런 이유들이 많은데요. 예, 예. 실제로 조사 결과는 세상에 필요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걸 물어봐요, 주위에. 예. 가족들, 친구들, 이거 어떤가? 다들 그러죠.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최고인데. 아, 그래요?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아이템화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품을 냈는데 다 좋다 그랬는데 이게 왜 안 팔리는 거지? 아, 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때로는 가족 같은 마음이 좋지만 그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멘토링 정말 어떤 그 날카롭지만 정말 어떤 때는 또 감싸주고 네. 좀 쓴소리도 좀 필요한 그런 현실적인 멘토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 같은 멘토의 화살을 받을 주인공 과연 누구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남다른 포스를 풍기는데 가족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건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외로움 전문 능력자의 등장? 방은 엉망이고 소리 지르고 미칠 것 같아요.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놀고 먹게 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긴급 처방, 즐거움으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한다. 특급 프로젝트를 위해 결성된 관상의 드림팀. 천여 시간의 연구와 분석으로 가장 완벽한 시간을 기획하라. 가족을 위해서라면 1000시간 이상도 당연하죠. 남다른 투입의 기술로 성공을 슈팅하라. 디자인은 내게 맡겨라. 멀티로 새로운 세상을 열다.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만드는 세상 하나뿐인 임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멋지게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을 위한 프로젝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네, 우리가 영상을 만나봤는데요. 네. 이게 뭐 또 그 가족의 어떤 혼을 갈아 넣은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자,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봤는데요. 네. 가족이 그냥 특별한 가족인 것 같아요. 특별하다는 의미는 네. 뭔가 케어를 계속해야 되고 예.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관심을 줘야 되고 네. 또 놀이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놀이가 필요한 가족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보면서 얘기를 하신 거죠?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소개를 할게요. 또 하나의 가족을 위한 반려계의 슈퍼스타. 자, 욕구불만을 없애는 남자 박승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식회사 볼레디의 박승곤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현재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 반려견 가족을 위해서 예. 자동 공론을 통해서 운동이 되고 예. 급식이 되는 네. 케어 용품을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에 있어서 어떤 케어 용품인지 제가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제품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반려동물인 반려견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강아지들이 공을 좋아하고 예. 또 식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기존에 나와 있는 단일 기능의 볼 슈팅기하고 예. 급식용품을 융합한 예. IT 제품으로 출발을 했고요. 어.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원리의 보상 간식 개념. 강아지가 이제 공놀이를 하다가 저희 제품에 공을 넣게 되면은 보상 간식이 즉시 나옵니다. 아. 네. 그리고 한 10초 뒤에 공이 날아가고요. 네. 물론 공 거리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급식도 이제 양을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예. 또 적응이 완료되면은 5번 공 넣을 때마다 나오게끔. 어. 그리고 식탐이 너무 많다, 네. 비만이 너무 심하다고 했을 때는 너는 먹지 말고 공놀이만 하면서 운동만 해. 아, 이렇게 조절이 또. 예, 예, 3단계로 조절이 되면서 예, 예. 그 강아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보통 요즘 1인 가구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네네. 주인이 나가고 나면 반려인이 나가고 나면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움을 탄다든지 그렇죠. 분리불안을 많이 앓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원래는 금방 말씀드린 거는 주인이 옆에 있으면서 바로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네네네. 커뮤니케이션이 나지만 네네. 없을 때도 똑같은 역할을 하게끔 만든 그런 제품 그렇죠. 같습니다. 예, 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좀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하고 예. 사료 가지고 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다른 거 그렇죠. 갖고 놀겠죠. 그렇죠. 이렇게 딱 놔두면 슉 나가고 물어와서 간식 네네. 받아가고.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50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혹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강아지를 사랑하는 반려인이시겠죠? 당연히? 네, 저도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분양견 1마리, 유기견 1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분도 혹시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 다 키웠나요? 예, 한 명은 뭐 이미 군대 갔다 와서 예, 사회생활 다 하고 키웠네요. 그렇죠. 있고요. 예. 예, 작은 놈은 지금 이제 한창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들인가요? 예, 둘 다 아들. 둘 다 아들. 네네. 그러면 저기 반려견들은 딸인가요? 두 마리가? 아들입니다. 아들 넷. 네네네. 빡빡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집사람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만 5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네. 뭐 요쯤에서 또 대표님의 어떤 이력을 좀 발표하는 이발 타임이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발명 특허 대전 금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서울 국제 발명의 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중소형 가전 콘테스트 컨슈머 베스트, 반려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핫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 16년도 제품 출시하면서 또 미국 시장도 처음에 노크를 좀 했습니다. 네. 클라우드 펀딩인 인디고고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한 달 동안에 한 3천만 원 정도 판매를 했었고요. 네. 이후에 그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도 저희가 런칭을 해서 지금 판매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마트 몰리스 펫샵에도 입점이 돼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반려견을 위한 이 사업 어떤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뭐 하시는 대로 전망은 좋습니다. 예. 실제 저희가 이제 반려견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시장이 국내에는 2조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정도 되면 뭐 거의 한 6조 원에 이른다고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아주 좋은 편이고요. 다만 시장성이 좋은 것과 내가 얼마만큼의 시장을 차지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내 시장인지에 대한 어떤 냉철한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직접 그 치열한 반려 현장으로 다녀왔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와, 와, 나 너. 선배님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 예. 와, 너 해요, 진짜 이거. 뼈 더위에 숨 하나, 쉬는 것도 둘. 지치는 요즘 그렇지. 운동을 와, 하려고요. 좋아 좋아. 잘 던져, 잘. 가요. 빨리 주워 오세요. 빨리 와요. 야, 좀 똑바로 던져. 아 예. 아 죄송해요. 자, 가자. 오케이. 쏘리. 그렇지. 옳지. 자, 오케이, 던져. 야. 왜 너는 나를 만나서 갔다 오세요. 몸고생 마음고생 야, 심한 너 뭐 현프로 어디 뭐 저기 뭐 이쯤 되면 팔 뺐니? 제작진의 의도를 지금 뭐 당신의 왜 불법한데요. 그래? 선배님. 잘 던져봐. 그렇지. 옳지. 자, 던질게요. 잘 받아요.
안 해. 선배, 야, 왜 자꾸 저기다 던져? 선배 제가 다 이렇게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 똥개훈련 시키니? 아니, 안 해. 야, 네가 무슨 뭐 밥이라도 좀 먹여가면서 뭘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일도 아니고 이게 뭔데? 이게 뭐 공을 왜 저기다 던지냐고? 제가 오늘 이렇게 공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데? 이 행동 안에 오늘 만날 대표님 힌트가 있어요.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대표님과 만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죠. 밥이라도 좀 먹이면서 하든가. 이게 뭐야 이게? 배고파요? 그래. 알았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고생 시켜드렸으니까 일단 밥부터 먹죠. 밥 먹고 대표님 만나러 가요. 그래, 알았다. 그래, 가자. 그래, 가요. 밥 먹는다니까 힘이 난다. 가요. 가자. 이거 제가 맛있는 거 다음부터 이런 거 사드릴게요. 갖고 오지 말고. 네. 알았어. 가자. 선배 공. 자, 공. 밥 먹으러 가자. 창업 노하우를 찾기 위해 온 이곳. 시작부터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자, 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도착을 했는데요. 야, 날씨가 무지하게 덥기 때문에 아주 열기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나는데요. 이 안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현 프로. 야, 근데 안 나왔는데? 아이씨. 나 진짜 나 이런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바로 개를 무서워한다는 것.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까? 와, 예, 너무 크다. 괜찮아요. 너무 크다. 전혀. 편안하게 저희가 요 우리 강아지 저기 들어가서 좀 진정합시다. 제가 잠시 들어가서. 진짜로. 여기 들어가서. 와, 나 안 지금 되겠다. 아유. 근데 개를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아니 제가 어릴 적에 네, 일단 앉아서 아니, 얘기하시죠. 아니 어릴 적에 좀 예, 어떤 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좀 물려서 그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네요 지금. 굉장히 편안합니다. 일단 강아지가 주변에 없으니까. 예. 아니 근데 제가 여기를 왜 온 거죠? 예. 저희가 시제품 테스트를 현장에서 많이 필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이 강아지를 상대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네. 또 견주분들 예. 또 소비자 반응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품을 여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예, 제품 좀 한번 소개 네, 좀 해주시죠. 반려견이 스스로 공을 가지고 놀 수 있을 뿐 아니라 운동한 만큼 사료가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공 발사되는 거 보셨죠? 네. 예. 지금은 이제 공을 넣게 되면은 예. 그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원리 보상 간식 예. 바로 예. 사료가 나올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네. 강아지가 이렇게 공을 넣으면은 즉시 어. 맛있는 게 나오고 예. 한 10초 있다가 이제 또 공이 날아가게끔 아.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놀이를 좋아하는 오. 강아지의 특성을 반영. 예. 또 넣죠? 또 넣죠. 왜? 예. 공을 너무 좋아하니까. 먹는 건 이 친구가 보상을 받고 공만 줘요. 지금 배가 부른가 예, 봅니다. 배가 부르고 예, 예. 놀고만 싶을 뿐이에요. 예. 기기 안에 롤러가 돌아가며 공을 발사하고 강아지가 공을 넣으면 급식 입구가 열리면서 사료가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을 비울 때 홈 카메라로 관찰할 수도 있는데요. 제품 개발에만 무려 3년을 투자했다는 박승곤 대표. 공을 넣는 입구에서 제품의 크기, 내장 배터리 방식까지 수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왔는데요. 반려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직접 발로 뛴 결과물입니다. 자, 지금 우리 또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애견 카페 사장님께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지 한번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기가 좀 약간 좀 두렵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들이 무섭다고 창업 노하우를 놓칠 현 프로가 아니죠. 집차이라는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창업가의 마음으로 도전.
자,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누고 계셨나요? 아, 예. 예. 제가 이제 보통 오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자 성향이라든지 예. 저희 제품에 나오는 이제 공이라든지 이제 예. 사료, 먹는 거에 대한 그 물욕, 예. 물욕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많이 좀 하고 예.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하는 어떤 느낌이나 이렇게 소비자분들의 반응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애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렇게 자동으로 공이 나오고 하는 거는 뭐 계속 놀아줄 수가 있으니까. 네네. 뭔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강아지들은 이제 보통 공을 이제 놓고 이제 사료가 나온다는 걸 인지를 하면은 예. 공을 이제 나오는 곳에서 앞에서 마냥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방향을 바꿔가면서 공이 날아가고. 예. 방향을 약간 바꿔놓고 또 메모하십니다. 네네, 그렇죠? 메모해줘요. 예. 네, 저도 이제 제품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들에는 좋은 말씀, 쓴소리 해주시면은 저한테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주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가면 되나요? 네, 또 사무실 가서 예. 제가 또 멘토님 만나 뵙고 또 미팅도 해야 되고요. 예. 또 개발 미팅도 좀 해야 되고 예. 또 컴퓨터에 앉아서 좀 작업해야 될 일이 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네. 향프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흑기사가 있으니 강아지들도 얌전한 것 같네요. 야,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네네.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네네. 저희 그 녹화하는 장소입니다.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사실 여기는 서울창업 허브이면서 예. 요 안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여기 사무실이 있었군요. 네네네. 예. 들어가서 말씀 나누시죠. 여기 뭐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내가 자주 오니까. 강아지들 예. 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애는 안내로 보답하네요. 예.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제가 그 방송하면서 네네. 가본 사무실 중에 가장 작은 사무실. 네, 예, 가장 조용한 사무실인 예. 것 같은데요. 저희 스타트업의 특징이 다 일당백으로 예. 일하는 그 소수 정예의 요원들이기 때문에 네. 가장 네. 저한테는 적합한 장소입니다. 반려견들의 취향 저격수 이기림 디자이너, 제품의 생명을 불어넣는 박홍성 개발팀장, 팀원들의 분위기 메이커 모델견 희동이,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를 총괄하는 박승곤 대표로 구성된 팀원. 소수정의 멤버가 딱 모여서 네, 맞습니다. 뭔가 확실한 역할 네네네. 분배하에 네네네.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네네. 비즈니스. 네, 그게 시너지를 바로 올리고 스타트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사무실 왜 온 거예요? 아, 예, 지금 중요한 서류를 좀 챙겨가야 됩니다. 아, 서류요? 예, 예,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서류들. 아, 이거 뭐 어떤 서류인가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숫자들이 막 적혀져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그 재무 멘토님을 좀 만나 뵙기 위해서 예. 제가 기본적인 그 재무 현황이라든지 현금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어쨌든 예, 이해를 예. 하러 좀 네네네. 가볼까요? 서류 다 챙기셨어요? 네네, 네, 그럼 챙겼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뭐 들어와서 인사도 한번 안 하고 가네요. 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예, 이제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 희동이 안녕. 자, 가시죠. 희동이는 안 무섭나 봐요. 여긴가요? 예, 요 회실입니다. 예. 자, 들어가시죠.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대표와 멘토. 예. 아무래도 제가 지금 그 광고가 나가면서 예. 그 지난달에 재고가 다 바닥이 나고 예. 어떻게든 이제 생산 자금이 당장 필요하다 예.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예. 조언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는 선수금 이문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적당한 그 생산을 하고 네. 우리 자금 규모에 맞게끔 네. 그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좀 더 수주를 늘리고 향후 매출 계획, 지식재산권, 재무구조를 살펴보고 기업가치 평가를 정하는데요. 바로 투자 유치를 위한 준비. 자, 어떻게 오늘 멘토링 잘 받으셨나요? 네, 아주 소중한 말씀 너무 고맙게 잘 들었고요. 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뭐 제가 오늘 대표님을 따라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메모를 참 많이 하시네요. 예. 다음 장소는 어디로 가나요? 예,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사업화를 위한 업무 예. 협약식이 예. 명동에 있는 회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 이 장소로 이동을 하실까요? 네. 네. 가시죠. 작은 노하우도 놓칠 수 없는 현프로.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네, 우선 업무 협약식 하기 전에 네. 상견례하고 네. 제품 설명 간단하게 좀 하고 예, 예. 올라가서 업무 협약식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좀 기운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좀 기운 좀 충전 좀 해주시죠. 제가 한번 알아드릴게요. 예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힘내주세요. 제가 좋습니다. 예, 다시 들어가시죠. 예. 에로티로 반려견의 수면량, 운동량, 배변량을 체크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한 대표.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협약식 하러 네. 11층으로 같이 가시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가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다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사실 저희 볼레디의 그 사업의 그 최종 목표가 플랫폼 사업입니다. 예, 예. 그 꿈에 이제 한 발짝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네네. 더 다가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네. 잘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뒤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시죠. 아, 예, 예.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됩니다. 가족 같은 반려견을 위해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박승곤 대표.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로 아유, 또 오늘 좋은 시너지가 고생 있었으면 많이 좋겠네요. 예,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유, 네, 고맙습니다. 자, 사표하시죠. 예, 예, 네, 제가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야, 또 무거운 자리까지 제가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자, 건승을 기원하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 써서 개 준다. 뭐, 안 좋은 속담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 대표님이야말로 정말 죽 써서, 뭐, 정말 열심히 해서라는 뜻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개 준다. 예, 정말 개를 위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개를 위해서, 예, 정말 인간과 동물이 행복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대표님께서 한 발 앞서서 열심히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대표님, 행복하세요. 네, 제가 또 현장에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마주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뭐 갔다 왔는데 참 이렇게 뭐 외부에서 협업하는 모습,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반려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히 또 느껴졌는데 우리 멘토님께서 영상을 보시기에는 영상을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셨나요? 뭐 개발자들 보면 엔지니어 출신들은 보면 한 곳에 빠지면 무섭도록 빠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편이 많아요. 네. 자기가 맞다고 믿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걸 뭐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멘토도 만나고 시장을 보기 위해서 저렇게 다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대표님께서 또 집중하는 모습이 사실은 그 멘토와의 어떤 만남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사실은 그 멘토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그럼요. 해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멘토분들을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좋은 멘토링을 받고 계시는지. 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한 21년 정도 했습니다. 네. IT 연구원으로만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사업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좀 필요했었어요. 예. 물론 이제 가족의 도움도 있었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 나이가 이제 만 49세. 네. 예,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예. 과연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잘못되면은 나는 거기서 이제 끝이다. 라는 이제 절박한 심정도 있었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든 리스크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쫓아다닌 프로그램이 이제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강연과 세미나, 포럼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모임에 많이 좀 쫓아다니면서 네. 아마 그 횟수 시간만 놓고 보면은 1000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열정 그리고 비전까지 좀 더 업되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이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요즘에 어떤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 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특허에 대한 부분, 특허를 낸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 또는 소비자 조사를 해준다는 부분 이걸 다양하게 활용하면 내가 가지 못한 부분을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는 것이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템이 또 중요하고 사실 네. 그 말 못하는 어떤 동물이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이 네. 동물들이 좋아하는 거를 저는 뭘 좋아하는지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굉장히 또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네네.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땠나요? 필드 테스트 하면서 저희가 좀 많이 느낀 거는 많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우리 제품에 물이 나오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거기다가 오줌을 싸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제품에 숨어 있는 또 노하우가 배수구가 있습니다. 예. 실내를 한다든지 모르고 견주가 이제 물이나 음료수를 붓게 되면은 이것도 전기용품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으면 고장나요. 네. 물이 다 빠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제품의 또 강점이 올라운딩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운딩의 가장 최대 강점은 뭐냐면 강아지는 돌출이 있으면 무조건 떴습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저희 제품은 올라운딩이 되어 있어서 예.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각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되게 쉽게 하시는데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가 보통 목업을 떠가지고 만들거든요. 저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모양을 바꾸고 뭐 할 때마다 목업을 뜨면 그 하나의 비용이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필드 테스트 한다는 자체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도 계속 소비자 요구를 분석해서 그게 더 최적화했다는 뜻이죠. 네. 자, 뭐 또 외로운 어떤 반려견을 위해서 네네. 새로운 스마트 펫 네네. 케어의 길을 걸어 나가고 개척해내고 계시는데요. 자, 뭐 대표님의 어떤 살아왔던 여러 가지 창업 이야기. 네네. 자, 지금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반려견 가족을 위한 자동 운동급식, 펫 헬스케어 용품 및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 주식회사 볼레디 박승곤 대표입니다. 처음에 1인 온라인 법인 시스템을 재택근무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6년 차까지 끌고 오면서 너무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고 사실 지금도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특히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업 기획부터 디자인, 제품 개발,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 생산, 금융 개발까지 자금뿐만이 아니라 그 비용, 그다음에 개발 기간 들어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산을 위해서는 또 금융 제작도 해야 되고요. 또 품질 안정을 위해서 공정 기술까지도 접목이 돼야 소비자에게 품질 하자 없는 제품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업 준비를 위해서 다양하게 직간접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스밸리를 3차례나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변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러한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갖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학 때부터 창업을 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첫 직장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에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제가 6년 차에 그 IMF 시절에 쌍용이 대우로 넘어가는 시점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 오나의 마인드로 인해서 쌍용 그룹 자체가 해체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니던 중소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먹튀 사건이라든지 고위 부도를 내면서 해체되는 과정을 밟으면서 제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은 투명하고 또 타의 모범적인 롤 모델이 되는 게 저희 조그만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템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뭐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제 처남이 이 아이템을 먼저 소개를 받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찾게 되었고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사업화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집에 혼자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안함과 또 불안감이 항상 상존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해서 자동 공놀이가 되면서 운동이 되는 급식용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에서 데시벨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은 심플하게 시작하라. 바로 린 스타트업입니다. 저도 엔지니어다 보니까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산 시제품부터 제가 풀 옵션으로 홈 카메라도 집어넣고 통신 모듈 또 다양한 센서를 넣어서 강아지의 모든 행동 패턴을 읽으려고 덤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기업의 그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멘토를 통해서 린 스타트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과감하게 통신 관련된 부품들을 다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2년의 개발 기간과 1년의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과정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개발업체에서 이제 먹튀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블랙 엔진을 만나가지고 많은 마음의 고생도 하면서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거꾸로 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을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주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개발하면서 그 다양하게 그 기능들을 추가하고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업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잠수를 탄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정지된 사례도 있었고요. IoT를 접목하면서 저희가 소스 파일을 받아야 되는데 소스 파일을 주지 않고 개발이 잠정 중지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블랙 컴퍼니를 통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비용이라든지 기간을 떠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결국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저도 이렇게 지뢰밭을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청년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대책 없이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은 더 많은 지뢰밭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좀 더 많은 신중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업의 성공 스토리를 써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블랙 엔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사실은 이 블랙이라는 단어가 이 엔젤뿐만이 아니라 개발, 마케팅, 투자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블랙 엔젤을 잠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블랙 엔젤을 만났고 그 투자처가 블랙 엔젤인지를 알 수도 없었고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왜? 경험도 없었고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멘토를 받는 과정에서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블랙 엔젤이고 투자를 받게 되면 후속 투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블랙 엔젤을 정리하는 과정만 6개월이 걸렸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지뢰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영업, 마케팅, 개발, 생산까지 다양하게 블랙 컴퍼니가 접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모임이나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결정하기 직전에 사업 경험이 많은 멘토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은 청년이면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꼭 필수 과정으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실전이기 때문에 전쟁과도 같습니다.
해서 사명감 없이는 하기 힘든 게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최소한 1년 이상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표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마케팅, 제가 3년을 뛰어다녔는데도 아직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안에 살아있는 열정과 비전이 있습니다. 가슴 설레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이나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려와 응원을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후회 없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면은 그 사업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정말 그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리얼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블랙 엔젤이라는 그런 용어를 처음 접했는데 이게 실제로 창업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뭐 아주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네. 가끔 이제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고 내가 이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예.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지원 사업을 따주겠다 이렇게 접근해서 컨설팅 형태로 해서 뭔가 요구하는 지분이나 또는 뭐 사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분 투자할게. 네. 하지만 최소 시드머니 투자 같이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좌지우지하면서 다른 걸 의사결정을 계속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팔려고 한다든지 해서 창업자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 나쁜 그런 사람들이네요.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염두에 두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솔깃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뭔가를 했을 때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레퍼런스 체크가 돼요. 어떠냐. 그거 없이 급하니까 덜썩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좀 더 차분하게 레퍼런스 체크를 하고 주위 동료들 스타트업 얘기나 또는 멘토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아마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요. 좋은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창업의 본질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제품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또 수익 구조와 연관돼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의 수익 구조는 어떻습니까? 저희 수익 모델은 자동 운동 급식용품 출시되어 있는 제품에다가 거기에 이제 소모성 공인, 기능성 공이 네.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한 95%, 소모성 공이 한 5%, 공만 저희가 한 3만 개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네. 예. 그 린 스타트업 할 때 라면 가게를 벌으라고 하는 게 바로 공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네네. 하는 동안에 공은 따로 이 제품 아니라도 쓸 데가 많으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부분. 네네. 저게 사실 린 스타트업의 표본인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투자라는 부분이 특히 하드웨어는 많이 들잖아요. 네네. 아까 금융, 목업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지만 내가 핵심 기능만 가진 그 제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작은 시장이라도 확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차츰차츰 넓혀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기능이 더 놓고 싶으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융복합하고 협업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융복합 그리고 협업이 바로 4차 산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자, 가시밭길을 딛고 데스밸리를 건너 더는 외롭지 않을 길을 향해 정말 열심히 도전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네네. 자, 이번에는 스마트한 내일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반려동물 2조 원 시대. 이제 스마트하고 빈틈없이 소중한 가족을 케어하라. 언제부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인생을 함께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사랑받고 있는 반려동물들.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분리불안이라고 해. 주인이 오랜 시간 집을 비울 경우 극도의 외로움을 느낀다는 반려동물. 때문에 최근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펫 케어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어.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펫토이 로봇. 장난감이 스스로 강아지와 상호작용을 하며 다양한 행동을 유도하는 스마트 토이. 반려동물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 건강관리를 돕는 침대에서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하는 스마트 펫 시터까지 똑소리 나는 반려동물 케어 제품들이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지. 특히 하드웨어 기기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반려동물의 데이터는 반려동물 스마트 시장이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어. 연일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스마트 펫 케어 시장. 무엇보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네, 스마트 펫케어 시장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급성장할수록 정말 어떤 그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스타트업이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발음을 아주 잘 굴려요. 스타트업. 예. 스타트업. 처음에 제가 스타트업 하니까 예. 좀 딱딱 끊기는 맛이 있어서 좀 예. 듣기 싫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스타트업. 예, 조금 굴렸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지식재산권에 좀 많이 투자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특허만 한 6개 되어 있고요. 네. 뭐 디자인, 상표, 그다음에 저작권까지 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해외 수출이 또 주 타겟이 되니까 네.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일본, 유럽, 중국까지 저희가 지식재산권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런웨이를 비상하듯 멋지게 또 날아오를 일만 남아 있는데요. 네, 자, 네.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스마트 펫 케어 뭘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한 단어로 예. 좀 설명 좀 할게요. 솔개. 솔개요? 네네. 솔개 아시죠? 그렇군요. 소나무 솔개의 이렇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데 솔개. 예. 이 솔개가 사람 못지않은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 70년을 살아요. 예. 근데 하프타임인 한 40 정도 되면은 이 부리하고 발톱이 너무 길어서 네.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됩니다. 예. 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 부리를 깨버리고 네. 발톱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랍니다.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시 활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패러다임을 깨지 않으면은 예. 사업의 어떤 성숙도라든지 깊이라든지 네. 어떤 성장 모멘트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돼야 되고 네. 또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예. 또 그 찾아가는 그런 어떤 행동 반경, 예. 적극성이 있지 않으면은 예. 살아남기 힘듭니다. 앞으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원동력은 가족입니다. 네. 예, 가족의 어떤 열렬한 격려와 응원. 사실은 이 볼레디라는 이름도 저희 집사람이 지어준 아내분이 이름이고요. 장명을 하셨네요. 네네네. 네. 그 초기에 홈페이지는 이제 둘째 아들이 만들어줬고요. 기술이 좋네요. 네. 예, 그 또 초기 그 로고도 큰 놈이 만들어줬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네네. 예. 가족 기업이네. 그러네요. 예. 사실은 제가 이게 가족이 응원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또 이 아이템이 저희 고객인 반려견 가족들한테도 예. 좀 더 긍정적이고 그 의미 있는 어떤 활용을 하게 됐을 때는 예. 진짜 뿌듯한 그렇죠. 자긍심이 생기는 거죠. 아내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에게 어떤 멘토링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지금까지 데스밸리 지나오시면서 잘 오신 것 같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객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다르고 또 최적화하는 방안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접근을 하셔야지 네네. 목표 시장
뭐든지 작은 시장부터 먼저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거든요. 그냥 단지 우리 반려견과 놀아줄 놀이 도구가 아니라 놀이용 도구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없을 때 대신 친구가 되어주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어떤 가치를 가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네. 그게 마케팅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어떤 대표님의 도전으로 우리 반려견도 함께 행복한 사회가 또 있고 또 더욱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또 응원하고 네네. 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한다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하지만 그 고개만 넘는다면 어딘가 반드시 살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계곡 끝 언저리 그 정상의 빛을 향해 후회 없이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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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 기업이 국내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기업으로 가꾸는 게 이제 소망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제 워낙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엑셀레이트 플랫폼화 사업 하는 것도 좀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신과 어떤 열정, 자긍심,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션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는 게